임팩스케어가 연계된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안전이 한번 깨지면은 그냥 브랜드가 날아가요. 매력적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처음에 딱 열었을 때 향이 되게 올라오는 게 딱 좋은데 뭔가 그게 되게 저의 진한 상처를 되게 치유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럼 이제 좀 냉정한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가 좀 되십니까? 건강해지는 느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음료 회사가 또 맛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2022년 소백 IR룸 시즌2 6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2호의 태웅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소셜벤처 대표님들이 임팩트 투자자분들 앞에서 직접 IR 피칭을 진행하는데요. 피칭이 끝나고 밀착 멘토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투자자 멘토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팩스퀘어 도유명입니다. 저희는 소셜벤처 초기 투자하고 또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연계 모델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피처스랩의 김영민입니다. 신한피처스랩은 신한금융그룹에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외에도 저희가 뭐 콘텐츠라든지 커머스 그리고 ESG 임팩트까지 다 보고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으니까요. 더 좋은 기회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김연경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1년 처음 시작된 임팩트 펀드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임팩트 펀드 중에 하나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F&B 비즈니스로 소셜 임팩트를 내고 있는 스타트업 두 곳을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콩팥병 환자를 위한 저염식 제품을 개발하는 인마플입니다. 인마플 김현지 대표님 IR 피칭 Q&A 만나보시죠.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리로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인마플의 공동대표 김현지입니다. 네, 여기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로 알려진 바나나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 바나나를 보셨을 때 두렵거나 무서운 감정이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없으신 것 같으신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바나나로 인해서 내가 심정지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바나나와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식사를 마주할 때마다 두렵고 괴로운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콩팥병 환자분들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 정수기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게 되는 모든 것들이 노폐물로 쌓이게 되는데 그것들은 바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통틀어서 콩팥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임상영양학적으로 식사요법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콩팥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식사요법은 영혼을 갉아먹는 느낌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느끼시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 따라서 드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영양 구조가 굉장히 상이해지게 되는데 이 구조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바나나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마주했을 때 그럼 그 영양 성분이 도대체 얼만큼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2차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시고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직접 해서 먹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시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물에 4시간 이상 담궈두거나 뿌리를 제거하거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만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잘 지키면서 먹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요법을 아까 말씀드린 영혼을 갉아먹는 느낌이라고 묘사하기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포기하게 되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신장 기능이 다시 악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이 모든 과정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건강도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단순히 콩팥병 환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연령 자체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콩팥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미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사실은 조금 슬픈 문제입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이 어렵고 두렵고 맛없는 괴로운 식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인마플에서는 쉽고 안심되고 맛있는 즐거운 식사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맛있점이란 서비스를 런칭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건강 상태별 식사법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 마시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희 웹에 접속을 하셔서 자신의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데이터 혹은 식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시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상태에 계시고 어떠한 영양 구조 안에서 드셔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 섭취해도 되시는 범위 내에서만 미리 개발해둔 500여 가지의 맛있는 메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상품의 형태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식을 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상태에 맞게 잘 식품을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정말로 식사가 중심에 있고 건강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함께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먹고 있는지 혹은 먹는 것이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1:1 맞춤 영양 컨설팅 서비스와 건강 리포트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영양 상태의 추이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입맛풀이 추구하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딱 맞는 식사를 안심하고 하시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 데이터가 나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에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반영되는 것, 이 서비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콩팥병 환자에게만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질병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저희는 좀 빠르게 환자식 시장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저희가 다른 질병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저희만의 노하우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내부의 임상 영양사, 셰프, 식품공학, 그리고 개발자들로 이루어진 내부 인력들이 식이와 영양에 관련된 설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결과 앞서 보셨던 것과 같이 다양한 질병에 다양한 상품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자식 시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신장 환자식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식품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헬스케어가 연계된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먼저 1차적으로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시든지 다 관리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환자식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면서 쌓아진 노하우, 전문성, 그리고 환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과 식사와 건강과 연관된 정보를 교류하고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을 2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가 기반이 된 식사요법 중심의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관리로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겠습니다. 입맛풀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좋은 발표 뒤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배송되는지, 얼마나 자주 배송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저희가 제품의 형태로 봤을 때는 한 6가지 정도의 형태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제품의 형태는 밀키트와 반찬이 결합된 식단형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드실 수 있는 형태의 정기구독 제품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밖에 나가시거나 혹은 조리하실 수 없는 과정에서는 조금 불편하신 점들이 있어서 한 그릇 요리들도 지금 현재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창업하셨는데요. 그럼 창업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을 때 대략 몇 끼를 어떻게 팔았고 어떻게 해서 고객들이 몇 명 늘었고 그런 수치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의 이제 매출의 어떤 성장의 비율로 봤을 때는 매년 2배씩 지금 현재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건강 데이터의 숫자로 봤을 때는 27만 건 정도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끼니 수는 20만 끼니 정도 지금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사실은
인마풀은 딱 F&B 회사라고만 할 수 없고 이제 헬스도 껴 있고 물류도 껴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가장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데이터를 보는 걸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는 환자분들의 선호도 그리고 어떻게 질병이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저희 제품은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보는 걸 1차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저희가 B2C로 많이 제공을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뒀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헬스케어적인 성격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 회사에서 역으로 뭐 컨설팅이나 제품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문의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결합을 통해 B2B2C라든지 B2G라든지 그리고 병원과 같은 곳에 좀 채널을 확장하는 것을 지금 약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마플의 공동대표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례지만 누구신지. 주식회사 인마플의 공동대표 김슬기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창업자 이제 한 분이서 출연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특별히 두 분이서 나오시게 됐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고객님들과 같이 콩팥 기능의 저하로 식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좋은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 포인트에서 어떤 김현지 대표와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좀 알던 사이였고 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에서 서로 원래 시작은 각자 다른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굉장히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사회가 많이 좀 겪고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해결해 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요새 좀 갖고 있는 고민 이 자리에서 나눠봤으면 하는 이야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공장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설비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가 성장함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투자자분들께서 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즈니스의 사실 핵심은 영업과 물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F&B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맛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거든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전이 한번 깨지면은 그냥 브랜드가 날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쪽은 무조건 앞단은 외주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또 그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됐고 이제 대표님 나오셨을 때 쭉 얘기를 드렸었지만 여기는 이제 F&B와 헬스의 중간적인 그런 회사이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거 중에 하나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대기업이 터치 안 할 것 같은데 대신에 돈은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고 해서 매력적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집중할 곳을 찾던가 아니면은 투자를 많이 받던가인데 약간 이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식품 영역에서 안전 중요한데 심지어 이거는 이제 환자 혹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식사다 보니까 더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서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한 정도의 OEM을 할 수 있을 정도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공통 소재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밥류라든지 기본적인 소재가 되는 애들 중에 규모가 나오기 시작하면 리스크 프리하게 던질 수 있겠죠. OEM 공장 중에 좀 잘 관리하는 조직들 이런 곳에 해당 음식들은 좀 의뢰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매니지먼트의 관점이라면 제가 기대하는 인마풀의 어떤 이상향?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암 생존자율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됐고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런 특성과 노인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만성질환자들의 니즈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시장은 커지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되는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될 거고 고부가 가치 시장이 되겠죠. 인공지능이든 무엇이 됐든 다품종 소량 생산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핵심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몇 년 안 걸릴 겁니다. 몇 년 더 버티시면서 투자도 잘 유치하시고
아예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환자식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비전이 있다면 훨씬 더 비저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기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소한 분야잖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게 전혀 다른 구조로 식품이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구성할 수 있는 원칙과 그리고 기준과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시기와 영양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내재화하는 이유는 ERP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을 선택하든지 그 질병에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영양 성분에 맞게 저희가 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아예 내재화하고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좀 풀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사실 이 환자식이라는 건 굉장히 정확한 계량과 그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이 많이 노동 집약적인 지금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얼만큼을 넣었을 때 얼만큼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질병에서 뭐가 더 핵심으로 가야 되고 이걸 내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뭐 그게 말씀하신 뭐 AI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데서는 그게 기계화와 자동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계량을 아주 소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간 것까지도 고려는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대표님 뵐 때마다 좀 밝으세요, 되게. 진짜 이게 어려운 사업이다.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좀 밝으셔서 이게 이 사업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이 뭔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극강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좋게 할 거야?를 고민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고객님 중에 아버님께서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셔서 아드님께서 아버님께 저희 제품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식사하시다가 이제 주문해 주신 아드님께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아들이 이제 보내준 식사 때문에 요즘에 신장 수치가 굉장히 안정화됐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고 하신 거를 아드님이 이제 감사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살면서 누군가한테 기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누군가한테 기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듣는 그런 점이 저희가 에너지를 얻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이제 회사로서 이제 이번 라운드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리가 좀 도움이 되면은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실제로 VC분들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혹은 저희가 성장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을 깊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전에는 굉장히 그 식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콩팥병 환자분들 위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질병군도 확대하고 있고 식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를 드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또 다양한 카테고리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IR 덱부터 빨리 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신 피드백들을 잘 반영해서 IR 덱부터 열심히 만들 수 있게 더 미래를 좀 더 그려보고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빨리 투자자를 만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 가나요? 아 뭐야? 너무 오글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소백 IR룸을 찾은 기업은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콤부차를 만들고 있는 비네스트입니다. 비네스트 오민택 대표님 IR 피칭 Q&A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맛있는 농산물로 만든 진짜 맛있는 체온다운 발효 콤부차를 운영하고 있는 비네스트의 공동대표 오민택입니다. 정말 맛있는 농산물을 만드는 저희 농부는 매년 저소득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150명의 대구 경북 농부들을 만나서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수확한 농산물을 전부 판매하지 못한다는 점,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가격 방어를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의 농산물이 자라고 수확되기까지 약 4,320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 중에 약 20%가 못생겼다, 당도가 떨어진다,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되지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을 저희 채용은 다음이라는 콤부차 브랜드를 통해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짜 맛있는 농산물로 만든 진짜 맛있는 채용은 다음 바로 콤부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구 경북의 150명의 농부로부터 함께 이 비네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가 설립이 되고 제품 생산 및 연구 개발이 시작될 때까지 다양한 농부들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지는지, 어떤 농산물이 향후 가격 방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측이 필요하였고, 저희는 2년 전 이 농부들과의 시작을 함께 할 때 샤인머스켓과 사과, 유자에 대한 음료 선정을 시작하였고, 그렇게 첫 번째 제품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음료가 연구 개발이 되었을 때 약 2에서 300회 정도의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산이 된 후 저희의 자체적인 테스트를 거친 후에는 이제 오프라인이라든지 외부 행사에서 고객들과 직접 만나서 시음을 통해서 맛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제품 개발이 선정되어 생산하고 출하되게 됩니다. 이 저희 체온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콤부차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 콤부차라는 것은 홍차와 녹차잎을 기본적으로 발효하여서 신맛이 인상적인 음료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발효함으로써 콤부차의 신맛보다는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단맛, 그리고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맛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콤부차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K 콤부차로서도 최근에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첫 번째로는 발효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타사의 경우에는 홍차와 녹차잎을 바탕으로 다양한 첨가물을 통해서 맛을 메이킹하지만, 저희는 어떠한 첨가물 없이 한국의 농산물만으로 맛을 메이킹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맛있는 건강한 맛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는 농산물의 원재료량이 매우 다른데, 보통 일반적인 음료의 경우 약 1에서 2% 정도의 농산물이 함량이 되지만, 저희는 12%라는 높은 원재료가 첨가되면서 저희의 음료에서 직접적인 농가 소비와 연결되는 브릿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얼리 단계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공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자금을 확보하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와디즈와 해피빈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당 플랫폼 내에서 콤부차 누적 펀딩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또한 높은 만족도를 통해서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즈라는 플랫폼 특성상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약 36.9%라는 높은 여성 고객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제품을 펀딩하고 재앵콜 하였을 경우 약 33%라는 높은 수치의 고객들이 재구매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였을 경우 약 45%라는 높은 수치로 고객들이 재구매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속적인 펀딩으로 이러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저희의 팬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0여 종의 제품이 연구 개발되었고,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루트로 현재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였고, 약 6개월 동안 3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매달 10%라는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향후 3년 내에 약 1000명의 농가들과 협약을 할 예정이며, 음료 라인업을 30개까지 연구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을 1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5억이라는 목표가 클 수도 있겠지만 전체 콤부차 음료 시장에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충분히 3년 내에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량이 작고 OEM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높은 생산 원가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자체적인 공장을 가지거나 저희 캐파가 커질 경우 해당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R&D입니다. 지속적으로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콤부차 라인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가장 최근 고객들의 큰 니즈인 제로 칼로리 탄산 콤부차를 최근에 연구 개발 완료하여 향후 하반기에 지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현재 펀딩 내에 가지고 있는 고객을 저희 자사몰로 유입하여 조금 더 저희 자사몰 내에서 고객들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생산입니다. 저희는 올해 저희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견적은 약 7억 원 정도가 되고, 저희는 이 7억 원의 생산 공장을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상반기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 내에도 남은 투자 유치 목표를 꼭 이뤄서 올해 안에 저희 자체적인 설비 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주된 활용도는 공장 생산 라인 셋업에 활용이 될 것이며, 그 외의 비용은 마케팅 비용에 주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희 생산 설비가 갖춰질 경우에는 저희는 혁신적인 매출 증대와 생산 증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달에 최소 5건씩 다양한 외주 문의와 유통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저희가 자체적인 생산 공정만 갖춰준다면 이러한 캐파를 다 커버해서 당장 올해라도 4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비네스트는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리고 농가와 진정성 있는 파트너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맛있는 농작물, 진짜 맛있는 체온단 발효 콤부차를 운영하고 있는 비네스트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콤부차라는 게 완전 메인스트림 음료는 아니어갖고 대충 우리나라의 콤부차라는 영역 혹은 그 인접 영역까지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저희가 추산된 근거로는 약 350억 정도의 음료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콤부차만. 네, 콤부차만입니다. 최근에 BTS라는 큰 그룹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콤부차를 접하게 되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2030 여성분들이 콤부차를 많이 찾아주시면서 최근에는 그래도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카콜라와 펩시가 외국에서 설탕세로 인해서 자사의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콤부차라는 탄산음료를 선택을 하여서 이 탄산음료 시장에서 대체품으로 콤부차가 많이 확대되어 대두되고 있고요. 저탄산 칼로리 음료 시장까지 진입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액상형도 있고 분말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제가 있는데 저희가 가진 어떤 경쟁력이 이 맛일지 아니면 가격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우선적으로 지금은 저희 회사 내에서도 분말용으로 충분히 콤부차를 출시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액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농산물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말용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소비하는 한 캔당 농산물의 소비가 매우 줄게 되고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맛을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액상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직 마케팅 비용에 많은 돈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저희가 향후 저희 투자 유치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고객들이 저희 음료를 처음으로 접하고 나서 이 콤부차라는 음료가 기존의 시큼한 맛과 새콤한 맛 외에도 이 농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맛도 있구나를 처음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시장 내에서 파이를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콤부차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탄산음료라는 넓은 시장 안에서 지금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의 발효 기술을 통해서 콤부차 시장 외에도 이제 맥주 시장까지 진입을 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네스트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 많이 하셨죠 아까? 엄청 긴장 많이 했습니다. 네, 좀 뒤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있을지 이게 그냥 말투에서 다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이 항상 어쩌다 이 문제를 만났고 이 문제에 빠지게 됐나? 사실 제가 좀 되게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태 보면 한 4년 정도 돈을 벌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일 컴퓨터 앞에서 막 자판만 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 음료라는 걸 처음 마시면서 이 산뜻함도 있고 처음에 딱 열었을 때 향이 되게 올라오는 게 딱 좋은데 뭔가 그게 되게 저의 지난 상처를 되게 치유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18년도쯤에 이 콤부차라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고요. 우리가 미리 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가 가격 하락이 이제 우려가 되는 상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미리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농산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상품화해 판매를 하면은 우리가 판매가 되는 만큼 농가 수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되는 농산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샤인머스켓 그리고 사과, 유자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떠올랐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제품을 유자로 이렇게 스타팅을 해서 이제 체온담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 사과는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브랜드로 지금 출시를 해서 지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냉정한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 맡는 것부터 시작을 네네. 해서 과연 과거의 아픔이 씻겨지는지 치료가 좀 되십니까? 맛있어요. 좀 각자 이렇게 좀 품평회를 한번 해보죠. 네. 캔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맛의 기대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과일주 같은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녹차 그 향 베이스가 깔려 있어서 약간 그런 건강해지는 느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럼 뭘 좋아하세요?
고기? 고기. 콤부차가 갖고 있는 그 신맛의 약간 그 과다함이 저는 되게 예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 먹었을 때 좀 좋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그게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요. 한국인의 요 입맛이나 전체적으로. 저는 맛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음료 회사가 또 맛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맛은 대체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멘토링 시간인데 요새 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우유도 이제 커터제로 인해서 멀쩡한데 버려지는 우유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우유로 그린 요거트를 이제 우연히 한번 만들어서 이제 와디즈라는 플랫폼에서 또 펀딩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대박이 터졌어요. 이게 저희가 메인으로 밀던 아이템은 이게 콤부차인데, 가볍게 시작했던 그린 요거트가 갑자기 시장에서 반응이 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힘 조절을 해야 될지를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들 이런 영역들도요. 음식료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왠지 다른 영역에서는 품질에 대한 약간 고민들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소셜 디스카운트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순수 농산물을 쓸 것 같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흑살림도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산다라는 의미 혹은 유기농을 산다는 의미 이런 게 약간 그런 사회적 가치가 다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을 도우면서 직거래 한다라는 건 오히려 좋은 농산물 쓰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요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회사가 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제 그린 요거트, 콤부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장기적인 멋진 브랜드를 고민해서 브랜드 전략을 하나 코어를 딱 좀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게 붙어 있는 거는 뭔가 맛과 생산 과정을 이제 믿고 먹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신뢰를 주면서 카테고리를 쭉 늘릴 수 있으면 되게 멋있는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를 다른 데랑 이렇게 판매 채널을 협업해서, 예를 들면 어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랑 협업해서 뭐 이렇게 납품을 좀 해서 아직 먹어보지 못한 우리 그 다수의 사용자들이 좀 먹어야 그 다음부터 또 구매를 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 게 있으세요? 되게 다양한 루트로 유통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쳐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의 가장 최선은 펀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펀딩 플랫폼 내에 저희를 지지해주는 팬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고, 향후 저희 자사몰이 생겼을 때 그 팬들을 저희 자사몰로 유입해서 다시 한번 또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공장 라인업을 좀 갖게 되면은 지금 계속 문의 들어오는 다양한 유통 채널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저희가 유통망이 커지고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직접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농가의 소득 문제와도 또 맞닿아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좀 공장을 설비하고 싶은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 이제 썼을 때 여기도 이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약간 버려지는 농산물이라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원료 수급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가격이 뛰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수요가 급증하면은 매입하는 농산물 가격, 결국은 제조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은 김천에 있는 농부분들이랑 자주 미팅을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처음에 이게 나만 시작을 해서 되게 좀 좋았는데 주변에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에는 뭐 이마트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대형 유통망에서 수요를 커버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샤인머스켓을 시작한 분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는 가격이 지금은 한 송이 3만 원 하는 샤인머스켓이 6천 원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샤인머스켓을 통해서 음료를 연구 개발하고, 이 가격이 폭락해서 이분들이 수확을 하였을 때 흔히 말하는 원가도 안 남는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그 상품을 적절가에 매입을 해서 상품 개발로 판매를 하면은 농가 소득에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수확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저희가 음료를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일을 정할 때 좀 그런 다양한 요소를 많이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다르고 아다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못난이 농산물의 메인이기보다는 이분들이 다 수확을 했는데 판로를 못 찾아서 이 상품들이 원래는 1,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기한 때문에 점점 가격이 800원, 500원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얼리거나 혹은 판로를 못 찾아서 버려지는 경우를 매입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멘토링 중에 그 음료를 사람들이 왜 사냐에 대한 좀 질문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음료가 맛있다 혹은 저희가 가져온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런 좀 다양한 이유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고객들이 음료를 구매할 때 정확한 니즈가 무엇인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음료를 선택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지금 당장의 다음 스텝은 공장 설비를 갖춰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유통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 유통 해결을 통해서 매출 증진을 통해 농가에서 소비되는 농산품을 매입하여 발전하는 게 저희 1차적인 목표이고요. 향후 이 콤부차 시장 다음에 맥주 시장 그리고 더 넘어 저칼로리 음료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와 혹은 이제 그분들의 농산물에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5년 뒤에 성장을 해서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백 IR룸 시즌2 6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는데요. F&B 영역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고 이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셜 미션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꽤나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소백 IR룸 시즌2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